담양군이 군수 명의로 공직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수직함이 찍힌 봉투를 돌렸다가 다음날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금요시장을 폐쇄하려는 서구청과 이를 막아선 노점 상인들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펼쳐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납품을 받은 고추를 농민이 아닌 농협에서 건조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어겼다는 것인데 국민권익위도 방위사업청 판단이 잘못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5.18 36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광주 밖에서 광주를 위해 희생된 이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이 군수 이름이 찍힌 돈 봉투를 돌렸습니다.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담양군은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회식비를 준 거였다면서도 부랴부랴 돈 봉투를 회수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달 초에 진행된 담양 대나무 축제 첫날, 담양 관내 12개 읍면 가운데 9개 읍면장이 돈 봉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투에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이 들어있었고 겉면에는 담양 군수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담양군은 대나무 축제의 주민들을 동원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해 애쓴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줬고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입니다. 행사비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직원들 애쓰니까 이제 저녁 좀 식사를 하더니 좀 해라. 그냥 봉투 주는 것이죠. 이제. 축제 이후에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은 지난 2012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축제위원회 이름으로 지급됐지만 올해는 군비를 쓴 데다 군수 직함이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장의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체장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격려금이 아니고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위로금조로 지급이 된 것이라면은 군수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담양 군수가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상무 금요시장 폐쇄를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점상과 구청 공무원들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철제 울타리 공사를 하려는 서구청 공무원들과 노점상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차 앞을 가로막고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대치 상황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집니다. 노점상들과 협상의 시간에 갔던 광주 서구청이 철제 울타리 설치를 강행한 건 지난 주말입니다. 노점상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펜스는 노점상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애초에 설치가 됐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철거된 상태입니다. 양측이 울타리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며 대치 국면은 풀렸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오는 27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무진 구청장이 저희 노점상들과 대화나 이런 협상을 결렬한다면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의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광주 서구청도 같은 날 1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따로 마련해주는 장소로 옮겨가라. 옮겨가면 사실상 장사를 못하게 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상무 금요시장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군에 고춧가루를 납품한 농협에 방위사업청이 계약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고추를 농가에서 말려야 하는데 농협이 대신 말려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 나비골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고춧가루 가공 공장입니다. 이 농협은 지난 2013년과 14년 2년 동안 고춧가루 2,870톤을 국방부에 납품했습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연구소가 이 가운데 137톤을 품질 하자, 즉 불량 고춧가루로 판정해 9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말린 고추를 수매해야 할 농협이 홍고추 상태로 사들여 대신 말려 납품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농협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농민들의 일손을 덜고 품질은 높인 것인데도 하자로 본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농민이 말린 건고추를 저희들이 수매를 많이 합니다. 또한 저희가
홍고추를 수매해서 저희 농협이 말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일부 이렇게 가공 과정에서 섞인 거죠. 나비골 농협과 함께 방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협은 전국적으로 5곳. 국민권익위도 방위사업청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31일 농협들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군납 규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고춧가루 납품과 관련한 계약 위반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농협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내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기업과 지역 강소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800여 명을 채용하고 특히 60여 개 회사는 박람회장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일자리 기관들의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고용정책 홍보관과 취업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컨설팅관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5.18) 36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광주 때문에 희생된 이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1987년 3월 서울 세종로 미 대사관 앞에서 광주 사태 책임지라며 분신해 숨진 고 표정두 씨. 조선시대 역사적 장소 등은 바닥돌로 새겨져 있는 이곳에서 표 씨의 분신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흔적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에 있는 그의 모교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이것도 곧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호남대 쌍촌 캠퍼스의 사람과 시설 장비는 모두 광산 캠퍼스 쪽으로 옮겨갔지만 노동자 표정두 씨의 정신을 잊지 않은 추모비는 이렇게 쌍촌 캠퍼스 한 구석에 남아 언제 옮겨간다는 기약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호남대 측은 표정두 씨가 졸업을 하지 않은 재적생 신분이고 추모비 또한 학교에 동의 없이 세워진 불법 조형물이라며 추모비 이전 여부는 학교 측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는 살아있다는 외침을 남기고 분신해 숨진 고 박내전 씨. 모교인 숭실대에 있는 박내전 기념사업회 사무실에는 박 씨가 분신할 당시에 옷가지 등이 유리상자에 보관돼 있지만 한눈에 봐도 보존 상태가 썩 좋지 못합니다. 찾아보니까 여기에 없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봤었긴 한데 이게 지난해 문을 연 금남로의 5.18 기록관의 전시물만 보더라도 자료의 대부분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열흘 동안의 기록에만 집중돼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1987년 6월 항쟁으로 7년을 건너뛰고 맙니다. 5월 열사들에 대한 어떤 그 공간 그리고 그 자료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더 전문화시키고 더 내용을 충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나 5.18 기념재단에서도 이들의 기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5.18 재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기관장이나 기업인들에게는 주고 있는 명예 광주시민증도 그동안 이들에게 수여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5.18과 관련해서는 이제 명예 시민으로 이제 위촉이 되신 분이 아직은 안 계십니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를 고립시키려 애를 썼지만 광주는 1980년 당시부터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로 광주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흔적이 점점 희미해지는 현실에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제11회 들불상 수상자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문규현 신부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국립 5.18 묘지에서 들불여사 합동추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들불상은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상입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행렬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8,800여 건의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6천여 건으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90%가 여성이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발생한 강력범죄 220여 건 가운데 80%가 여성을 노렸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묻지마 범죄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등산로와 PC방 등 공개적인 장소와 구청 화장실 같은 공공건물에서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등 모든 약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까지 나서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검찰이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오전 서삼석 전 후보 사무실과 자택, 무한미래포럼 간부 자택 등 7곳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무한미래포럼에서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허용 문제가 언론 학계 안팎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 환경이 변한 만큼 지상파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상파 방송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와 달리 종편이나 IPTV 등 유료 방송은 프로그램 도중에 중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90분에서 120분 분량의 프로그램의 경우 3회 이내에서 최대 1분간 중간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힘입어 광고 매출 비중에서 케이블 PP는 증가한 반면 지상파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언론학계에서는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우위의 시절이 지났다며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광고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방송산업의 어떤 제작 재원, 또 투자 재원을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규제가 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광고 허용이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 증가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판은 깔려 있는데 손님은 찾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지상파 입장에서는 중간 광고를 도입한 것보다 도입하지 않았던 게 나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론학자들은 또 지역 방송사의 경우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 경쟁력으로는 중간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교육부가 광주시 교육감을 비롯해 8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직권면직을 위한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한을 넘겼다고 고발하는 것은 무리한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성일 이노텍이 제2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성일 이노텍은 1공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냉장고문을 만들어 납품하고 이 공장에서는 고급 시스템 가구를 제작해 판매합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성공을 위해서는 한전연구개발센터가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에너지밸리 토론회에서 이웅범 나주시 에너지 정책자문위원은 에너지밸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한전 R&D 센터의 입지가 하루빨리 선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인 글루젝테크의 이진섭 대표도 한전연구개발센터를 신속히 구축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실증 시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이 또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8일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로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모두 15차례 개방됐고 그동안 3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광산구 내에 가칭 광산세무서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인은 광산구에서 관할인 서광주 세무서까지가 약 30km에 달해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을 촉구했습니다.